50대 은퇴자금 재개발에 한 방에 넣으려고 하셨나요? 잠깐만요. 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 50대 부부가 재개발에 올인했다가 추가 분담금 3억 통보받고 노후 계획이 통째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다른 50대 부는 재개발로 5억 가까이 수익 내고 지금은 은퇴 후 월세와 배당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구조와 숫자, 본인 상황을 제대로 봤느냐, 그 차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재개발 추진위원장이자 부동산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매일 싸우고 협상하고 또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부동산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책에서만 본 이야기도 아니고 카페 루머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그리고 옆에서 지켜본 50대 재개발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갈게요. 첫째, 왜 50대 은퇴자들이 재개발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지. 둘째, 재개발 투자로 망하는 50대들의 공통 패턴. 셋째, 50대에게 맞는 재개발 투자 기준과 체크리스트. 넷째, 실전 사례. 5억 번 사례와 은퇴가 흔들린 사례.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차가 진단까지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의견 여쭤볼 거예요. 보시다가 이거 내 상황인데 싶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영상 이후에 댓글로도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왜 50대 은퇴자금이 요즘 이렇게 재개발로 몰릴까요? 첫 번째 이유, 답답한 예금 채권 수익률입니다. 은행 이자는 2에서 3% 남짓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죠. 이래서야 어떻게 노후를 버티냐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 재개발 성공 신화예요. 저기 누구는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5억 벌었다더라. 철거만 되면 최소 3억은 먹고 들어간다더라. 이런 이야기요. 카톡방 밴드 동호회에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세 번째 이유, 마지막 한방 심리입니다. 이제 50대인데 다시 20년 모으기 힘들다. 이번 한번 제대로 터트리자. 이 마음이 재개발 같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먹고 은퇴 굳히고 싶다 이 마음 때문인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익명입니다. 솔직하게 써도 괜찮아요. 자, 이유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이해했다랑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재개발 구조 솔직히 복잡하죠. 하지만 50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 단계, 구역 지정. 여긴 말 그대로 후보생 단계예요.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아예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 단계. 저 같은 추진위원장이 있는 단계죠. 아직 초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수도 많습니다. 세 번째, 조합 설립 후. 이때부터 조금 사업이 구체화됩니다. 조합원이 누군지,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윤곽이 나옵니다. 네 번째, 관리 처분.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몇 평 받을지, 분담금이 얼마나 될지, 숫자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구간입니다. 여기 지나면 이주, 철거, 준공으로 가죠. 자, 투자 난이도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초기 단계일수록 수익 가능성은 크고 리스크도 큽니다. 후기 단계일수록 수익은 줄어들지만 불확실성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50대 은퇴 자금은 어떨까요? 시간이 많지 않죠. 은퇴 후 현금 흐름도 중요하죠. 이런 돈을 초기 고위험 단계에 넣는 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초기 고위험도 괜찮다, 대후기 안정 단계만 본다. 어느 쪽 입장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댓글들 보고 어느 타입이 많은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살짝 아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50대가 재개발에서 망하는 대표적인 5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집 팔아서 올인 패턴. 가장 위험합니다. 살고 있는 집 팔고 전세 가서 재개발 구역 두세 개 쪽에 투자하는 유형인데요.
겉으로는 분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상품군의 올인입니다. 재개발이라는 한 숟갈의 노후를 다 얹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추가 분담금을 대충 어림 잡아버리는 패턴. 분담금 계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 한 1억 안쪽이겠지. 근데 실제 관리처분 나오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더 받거나 자녀한테 손 벌리거나 최악에는 지분을 넘겨야 합니다. 세 번째, 현금 청산 리스크 무시 패턴. 서류 제때 안 내거나 감정가와 권리가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재개발은 서류 게임입니다. 날짜 한 번 놓치면 수억짜리 현금 청산으로 끝날 수 있어요. 네 번째, 시간 리스크 무시 패턴. 재개발은 3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넘게 끄는 곳도 많아요. 50대 은퇴 자금은 10년 묶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이런 변수가 갑자기 터져요. 다섯 번째, 본인 그릇보다 큰 평형 욕심 패턴. 은퇴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넓게 살아보자 하면서 84, 99, 심지어 40평대까지 욕심을 내요. 그런데 넓은 평형일수록 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50대에 고정비를 높이는 선택을 하는 셈이죠. 혹시 이 5개 중에 내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게 있으신가요? 부담 없이 댓글에 숫자만 남겨보세요. 저는 2번,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청자분들끼리 댓글을 보면서 서로 경각심도 들고 위로도 될 겁니다. 재개발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은퇴 자금의 색깔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꼭 묻는 질문이 3가지 있어요. 첫째, 5년 안에 꼭 써야 할 돈인가요? 5년 안에 자녀 결혼, 집 보증금, 사업 자금으로 나갈 돈이라면 솔직히 재개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이 돈을 잃었을 때 내 삶의 등급이 떨어지나요? 예를 들어 이 돈이 사라지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내려와야 하는 수준이면 이미 위험합니다. 셋째, 월 현금 흐름이 버티냐입니다. 지금 퇴직금 일부를 넣고 분담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월 현금 흐름이 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3가지 질문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댓글에 나는 1번에서 걸린 것 같다. 3번이 제일 불안하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도 본인 상황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야죠. 그렇다고 50대는 재개발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대신 이 기준을 통과하는 선에서만 하자 이겁니다. 기준 하나,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이내. 재개발은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의 일부여야 합니다. 은퇴자금 전부 절대 안 됩니다. 기준 둘, 생활비 5년치는 따로. 재개발 투자와 상관없이 앞으로 5년치 생활비는 예금, 채권, 현금성 자산으로 떼어 놓으셔야 해요.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개발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기준 셋, 사업 단계는 너무 초기 말고 중후반 위주. 추진이 이전 구역 지정만 된 곳은 50대 은퇴자 금엔 너무 공격적입니다. 최소한 조합 설립 이후 가능하면 관리 처분이 가시권에 들어온 곳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준 넷, 분담금 시나리오 3단계로 계산하기. 낮게 나왔을 때, 예상치 높게 나왔을 때,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기준 5, 대출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면 대출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대출을 쓰더라도 이자 부담이 연 소득의 20% 이내로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 6, 나중에 월세로 돌릴 수 있는지. 50대 이후의 재개발 투자는 나중에 준공 후 월세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입지, 평형, 학군, 직장 접근성 등을 같이 보셔야 해요. 기준 7, 배우자와의 합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자금은 우리의 돈입니다.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재개발 투자는 성공해도 집안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혹시 이 7개 기준 중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싶은 기준이 있다면 지금 캡처해 두시고 댓글에 번호 하나만 적어 주세요.
나중에 투자하실 때 오늘 남긴 그 댓글이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는 완전히 가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 5억 가까이 수익 낸 50대 A씨. 이분은 50대 초반 공무원으로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전체 자산은 약 10억 정도였고요. 이 중에서 2억 정도만 재개발에 넣었습니다. 딱 20%죠. 조합 설립이 이미 끝난 구역이었고 관리 처분까지 2, 3년 정도 걸릴 걸 예상하고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좋았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비 5년치는 따로 예금으로 묶어두고 들어오셨어요. 둘째,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도 추가 대출 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만 노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담금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새 아파트 입주 후 시세가 크게 올라서 5억 가까운 평가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추가로 작은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 은퇴가 통째로 흔들린 50대 B씨. B씨는 50대 후반 퇴직금 전액을 재개발에 넣으셨어요.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재개발 구역 두 군데에 들어가셨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두 구역 모두 아주 초기 단계였어요. 둘째, 분담금이 대충 1억 안쪽이겠지 하고 깊이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곳은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다른 한 곳은 건축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추가 분담금 3억 통보를 받았을 때 이분의 표정은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한 곳은 겨우 버텼지만 다른 한 곳은 중간에 지분을 넘기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 비용 다 나가고 나니 돌아온 건 스트레스와 무기력감뿐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50대, 똑같은 재개발 투자입니다. 하지만 비중과 단계, 숫자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 두 사례를 들으시면서 나는 A쪽에 가깝다 또는 솔직히 B랑 더 비슷하다. 어느 쪽이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50대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차가 진단 10문항 드릴게요. 각 문항의 OX만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1. 전체 금융부동산 자산 중 재개발에 넣을 돈이 30%를 넘지 않는다. 2. 앞으로 5년 안에 꼭 써야 할 돈은 따로 빼두었다. 3. 현재 투자하려는 구역의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 4. 분담금이 낮게 예상 높게 나왔을 때 각각 얼마일지 계산해 봤다. 5. 대출 없이도 또는 적은 대출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6. 최악의 경우 이 돈을 잃어도 삶의 기본 등급은 유지된다. 7.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했고 둘 다 동의한다. 8. 이 구역이 준공 후 월세 수입으로 이어질 그림까지 그려봤다. 9. 재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있다. 10. 재개발을 마지막 한 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한 칸으로 보고 있다. 5가 8개 이상이면 그래도 비교적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5가 5개에서 7개라면 조금 더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5가 4개 이하라면 지금은 멈추고 이 영상처럼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5가 나오셨나요? 댓글에 5, 7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 어떤 영상을 추가로 만들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50대 은퇴 자금은 마지막 한 방의 탄약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둘째, 재개발 투자는 언제 들어가느냐보다 어떤 단계, 어떤 비중, 어떤 숫자로 들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남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재개발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50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하는 친구, 형, 동생, 선배들에게
링크 한 번만 딱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직 재개발 추진위원장과 부동산학과 교수의 시각에서 실전 재개발 이야기 숫자 풀어드릴 영상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버텨내는 노후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노후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